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정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시입니다. 네, 오늘은 재테크는 스크루지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재테크는 스크루지님은 저와 같이 전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던 동료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재테크는 스크루지의 인스타그램 채널이 많이 떡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엔잡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또 저희 나 혼자 부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크루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15년 차이자 엔잡러 13년 차이고요. 재테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재테크 스크루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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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직장인의 어떤 마음을 잘 대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고 계시고 엔잡도 같이 하시는 요즘 직장인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나 혼자 부자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얘기 들으면 너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크루지님은 엔잡러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죠? 네, 2011년부터 제가 엔잡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는 당시에 엔잡러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직장인 3년 차였거든요. 3년 차 때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부업을 하나 해야겠다 해서 저는 그때 엔잡을 시작한 게 앱 개발이었어요. 앱 개발. 앱을 개발했어요? 네. 오. 그래서 제가 개발 지식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책 보면서 안드로이드 개발했었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개발자, 뭐 디자이너, 뭐 그림 같은 거 필요한 것도 저 지금의 와이프, 네, 그때는 여자친구였지만, 그래서 주변의 리소스를 활용해서 팀을 하나 꾸렸었고, 그걸로 이제 첫 엔잡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그렇게 시작한 엔잡이 지금 벌써 몇 년째인가요? 한 14년? 13년 정도 네. 되었군요. 아, 그렇군요. 그 엔잡을 지금은 어떤 걸 주로 하시나요? 지금은 주로 재테크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하시고, 뭐, 네, 그거 외에 블로그. 다른 것도 하시나요? 네, 블로그도 하고 있고, 블로그는 네이버 비즈니스 경제 대표 블로거가 되었고, 오. 네이버 카페 운영했었고, 뭐 유튜브는 지금은 안 하지만 했었고, 네, 뭐 지금 네이버 플랫폼 거의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슬랙 커뮤니티로 지금 재테크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원래 본업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개발 직군에 있고요. 그래서 QA라고 네. 퀄리티 어슈런스 품질 보증 담당하고 있고, 그것만 거의 15년 넘게 일을 했죠. 그렇죠. 네. 최근에 이직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저랑 원래 같은 회사이고 사실은 그 우영님은 기억을 못 하시는데 저랑 같이 티저나를 담당하셨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티저나 한창 했는데 저는 그때 우영님 잘 많이 뵀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서로 막 이제 접점이 많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저는 좀 봤었습니다, 우영님을. 당시에는. 제가 기억 상실증이 있나 봐요. 조씨님을 눈치 못 채기 쉽지 않은데. 아니, 워낙 거기는 또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가만히 있어도 되게 잘 보이시죠? 그거는 사실인데, 저도 은둔형 디자이너였고, 당시에 그랬었는데, 어쨌든 전 우영님을 먼발치에서 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퇴사를 제가 한다고 하니까, 그때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인 통해서. 그래가지고 또 인연을 맺게 됐고, 그때부터 좀 자주 만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뭐, 지금까지 꽤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 커뮤니티에도 계시고, 심지어. 네, 같이 이렇게 좀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사실 전업 크리에이터 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는 분은 사실은 좀 처음이에요. 네. 이게 근데 회사에서 이런 게 허용을 해주나? 뭐 이런 것도 일단 궁금하고 왜 전업을 안 하고 또 엔잡 형태로 유지하실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맞아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얼굴을 노출하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 윤리 경영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전 승인을 받고 활동을 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전업으로 안 하고 엔잡을 계속 13년 동안 유지를 했느냐. 전 굉장히 성향이 안전 추구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도 주식계도 13개예요. 그래서 다 분산해 놓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가 뭔가 틀어져서 잘 안 되면은 큰 타격이 올 수 있잖아요. 전업을 하게 되면은. 근데 저는 엔잡을 뭐 5개, 6개 하면은 하나가 타격이 있어도 저는 나머지가 있으니까
크게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좀 힘들긴 힘들어요. 주말에도 거의 못 쉬고. 근데 저는 엔잡을 할 때 저는 행복합니다. 아, 부럽습니다. 괜히 전업했다. 나도. 끝없는 수레바퀴. 네. 수레바퀴. 맞아요, 맞아요. 그 분산 투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이 지금 네.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퀀트 투자 그 철학 자체가 분산 투자이고 그 뭐라 해야 될까 자산 배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는 지금 재테크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형식의 자산 배분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부동산 일단 투자를 해놓고 있고, 네. 나머지 이제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뭐 금 같은 해지 자산도 하고 있고, 네, 여러 개 분산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투자금을 굴리다 보니까, 네, 주식에만 몰빵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네, 저는 자산 배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퀀트라는 철학 자체가 약간 그거가 좀 비슷한 네, 건가요? 퀀트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적 계량적으로 뭔가 내가 전략 하나 만들고 그 전략이 과거에도 잘 먹혔는지 백테스트 해보는 거거든요. 그 백테스트 통해서 이런 성과를 기록했으면 앞으로도 이런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략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뭐 주식 60%, 채권 40%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네. 미국 주식 배분 투자자잖아요. 네. 근데 그런 형태를 네. 우리가 또 퀀트라고 또 말씀할 수 있는 네, 거고요. 그죠? 지금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아직 안 물어본 거예요. 나는 이 스크루지님한테 어떤 식의 배분이 돼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퍼센티지요? 네. 그냥 무료로 초대해서 이거. 뭐예요? 이거 정도는 물어볼 수 있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닌가? 농담입니다. 네.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이제 너무 계좌가 많고 금액이 여러 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한 퍼센트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해놓은 그런 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지수, 성장주, 배당주, 퀀트, 자산 배분 뭐 이렇게 크게 5가지로 해서 뭐 대략적으로 한 20%씩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주식으로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 부동산을 다 포함하면은 부동산과 주식이 어떻게 몇 대 몇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부동산이 몇 년 전에 최근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그 비율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언젠가는 재테크를 해 나감에 있어서 큰 리스크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2018년에 그만두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금융자산을 늘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제가 며칠 전에 가계부 정리했을 때 봤을 때는 7대3에서 거의 6대4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비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6이고 금융이 4다? 네, 거의 한 68대 3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 그 정도이군요. 네. 아, 그렇구나. 충분히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순자산 20억을 보통 잘 얘기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실제로. 네. 그거를 어떻게 모으셨나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15년 동안 이제 재테크를 했거든요. 네. 이제 직장을 다니고 2009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영원부터 모아서 온 건데 사실 월급만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진짜 아예 그 베이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 없어요. 사회시장 할 때 아예 자산이 없이 네, 0부터 시작해서 20, 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3년차 때 이제 엔잡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엔잡을 시작한 거고, 이제 월급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은 월급의 수익은 다 저축이나 투자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 생활비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생활비를 빼지 않잖아요. 그걸 다 저금하고 하면서 대출 없이 순자산 20억을 만들게 된 것 같고 거의 돈을 많이 안 썼어요. 네, 그래서 막 그래서 스크루지님이시고. 맞아요. 네. 그래서 200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제 용돈 40만 원으로 생활했었거든요. 네, 뭐 생활비도 막 네. 30만 원 한 달에 이렇게 쓰고 뭐 공과금 별도지만 그런 식으로 되게 극단적인 절약을 해서 거의 저축 투자율이 70 몇 %가 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거를 따로 이제 생활비 계좌 통장에 딱 넣어놓고 네, 그 맞아요. 지출만 딱 하는 형태로만 생활하신 거죠. 통장 쪼개기 하고 있었고 네. 한 10 몇 개 통장을 다 쪼개놨어요. 뭐 생활비, 용돈, 제거, 와이프, 뭐 공과금 통장, 뭐 여행 통장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놔갖고 월급날 저는 그냥 거기다가 이체만 하면 그냥 저는 끝인 거예요. 어차피 그 안에서 체크카드나 뭐 자동이체로 다 나갈 거기 때문에 네. 그 한도 내에서만 네, 돈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절약을 했습니다. 야, 지금 어떻게 참죠? 그 소비 욕구를. 진짜 그게 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막 돈이 없잖아요? 그럼 집에서 그냥 김이랑 김치랑 이렇게만 먹었어. 마치 일본의 히키코모리들이 하는 그 밥에 소금 넣고 또 하는. 배달시켜 먹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저는 그런 뉴스를 예전에 유튜브 영상 재밌는 걸 봐가지고 생활비 극단적 절약을 위해 뭐 밥에 소금 넣어 먹고 막 이러신 분도 좀 봐갖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거 실천을 하셨었군요. 네. 야. 역시 재테크의 기본은 일단 소득이랑 그 저축인가 봐요. 소득을 확보하고 좀 저금을 해가지고 네. 시드머니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키우고 나가시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내 수입과 지출을 통제하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 저는 재테크의 기본이라 저는 생각하고 뭐 밑 빠진 독에 뭔가 물을 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뚫려 있으면은 지출에 대한 구멍이 있으면은 돈이 안 모이거든요. 이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게 어쨌든 전 인간이 도파민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그냥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통제를 사실 애초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훈련을 통해서 잘하게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진짜 너무 쓰고 싶다. 근데도 참아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저는 약간 참는 거 잘해요. 버티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운동하면서 좀 많이 그런 능력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운동도 되게 버텨야 되잖아요. 하기 싫은데 15개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좀 저는 잘합니다. 네, 성향상 잘하는 것 같아요. 야, 멋지네요, 진짜. 네, 그걸 꾸준히 하는 거 잘합니다. 지금 몸도 엄청 좋으시잖아요. 그죠? 바프 봤어. 운동이 바쁘. 일하시니까 좀 숙연해진다. 네. 아,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것질도 못 참고 운동도 맨날 빼먹는 거 맞아. 저도 최근에 티라미수 그 케이크 먹어가지고 너무 달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달아서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난 이래서 안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자기절제한다, 이게 디스플린하는 삶을 산다는 게 진짜 정말 모든 사람이 강조하는 기본인데도 참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그런 삶이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또 좀 믿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크리에이터 생활을 사실 처음부터 시작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크리에이터 생활을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2015년에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운동 블로그에서 그때 재테크 블로그는 아니었고. 그것도 이제 엔잡의 일환으로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시작했냐면 제가 이제 운동을 잘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운동을 배우고 싶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이런 수요가 나한테 있구나. 나는 이거를 굳이 지인들한테만 알려주지 말고 SNS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한테 공유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너무 운이 좋게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떡상을 한 거예요. 제 블로그 포스팅을 다음 메인에 항상 걸어줬어요. 운영자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럼 그때부터 트래픽이 하루에 막 몇만 명씩 오는 거예요.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막 20만 명씩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운 좋게 좀 떴고. 몸이 너무 이쁜가 보다. 너무 궁금하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막 지금보다 몸이 막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직장인 운동 블로거라는 타이틀을 가졌고 그러니까 운동 블로거가 왜 굳이 트레이너만 해야 될까라는 저는 그 선입견을 좀 깼거든요. 네, 그래서 트레이너는 계속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직장인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야근하고 또 회의 가야 되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법과 식단 조절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했더니 그때부터 좀 많은 공감대를 얻었던 것 같아요. 야,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그렇게 빠르게 트래픽을 확보하고 네. 그렇게 자리를 좀 잡으신 거네요.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근데 왜 운동 쪽으로 쭉 안 하시고 재테크로 전환하게 된 거예요? 제가 2018년에 크게 다쳤습니다. 어깨를. 운동을 너무 하다가 이제 근육이 약간 너무 커져서 이 뼈에 위치도 막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충돌. 그래서 막 수술까지 생각했다가 계속 시술만 받아보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됐어요. 수술이. 그래서 의료사고로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너무 원망스러웠죠. 그때는 막 병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재활을 3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해부학 책 많이 보고 또 재활 도와주신 분도 계셨고 진짜 1kg 덤벨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냥 다 빼고 운동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재활 개념을 해서.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운동 블로그 때 그만뒀고 제가 그때 투자 공부를 하면서 이 어깨 아픈 게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잊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면.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재테크랑 주식 투자 공부를 했고 이것도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유를 하자. 그래서 또 블로그를 2020년 1월에 재테크 스크루지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죠. 좋아하는 것을 혼자 좋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사실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컨텐츠로 발행하는 게 우리 항상 나 혼자 부자에 나오신 분들의 초기에 시작하는 모습인데 사실은 그게 좀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사실 그냥 나 하나 즐기고 나 하나 네, 재테크 네, 하나 제대로 네. 하고 운동 제대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그것을 이제 컨텐츠로서 사람들에게 공유한다. 네. 이런 어떤 동기는 어떻게 가지시게 됐을까요? 독한 마음? 독한 마음? 글쎄, 저는 약간 사람들한테 정보를 나눠주고 이 사람이 그걸로 뭐 기쁨을 얻거나 뭔가 성장하는 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로 삶을 살아가려면은 뭐 수익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수익은 절대 1순위가 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누구한테 나눠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삶 자체가 이제 컨텐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냥 성향상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기버로서의 어떤 네. 그 성향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네. 돈은 그런 거죠. 나중에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한테 먼저 베풀면 나중에 잘 따라온다. 진짜 처음에 크리에이터를 시작할 때는 진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리고 요즘 뭐 송기령 박사님이 뭐 유튜브 채널에서 하시는 얘기도 딱 그거더라고요. 뭔가 리턴을 기대하지 말고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돌아온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엔잡 히스토리에서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네. 일반적으로 엔잡이라고 하면 뭐 크몬 같은 플랫폼에서 프리랜서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자기 사업을 작게 일군다고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 플랫폼 종속 노동보다는 사업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했던 게 되게 네. 맞는 방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랑 그게 더 좋은 길이라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잘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취미형 엔잡이라고 저는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만들고 그 취미가 수익화가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취미형 엔잡이잖아요. 저는 그걸 계속 추구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거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그 가장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전 제가 잘하는 것을 나눠주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길을 선택을 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저 자체가 이제 브랜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뭐 크몽에서 뭐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 자기가 잘하는 거면은 좋아하는 거면은 어떤 길이든 저는 응원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 메시지에 그 지속성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꾸준함이 있을 거고 지속성도 있고 그리고 그게 또 시장의 어떤 니즈와 맞닿아 있을 때 또 그것도 수익화가 되는 듯한 느낌이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재테크 크리에이터 쪽이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쪽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또 그거를 콘텐츠화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실행을 해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느낌이에요. 여러모로. 그리고 저는 또 약간 방금 말해서 되게 긍정적인 좋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우리가 소개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콘텐츠 크리에이터에서 수익화하는 분들이고 저도 일종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정답일 것 같다고 전제하고 여쭤봤는데 스크루지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에 맞는 거를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게 좀 오픈 마인드로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오래 하기가 어렵거든요. 진짜 왜냐면 노동이 돼요. 처음에는 막 관심이 있어가지고 돈이 벌리고 즐겁네 하다가 그거를 더 키워야지 혹은 뭐 유지해야지라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싫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형태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또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그 재테크와 운동은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현재도 삶으로 살아내고 계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제 블로그를 하셨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또 넘어오셨어요. 최근에는 어떻게 요즘은 주력하는 채널 아닌가요? 인스타그램이 맞아요. 어떠세요? 인스타그램이 감사하게도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해서 지금 거의 인스타그램이 주 채널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1월 1일에 만들었거든요. 네, 올해 1월 1일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봤어요. 이분 시작하시는 거를. 그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봤는데 아니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저랑 같이 그 SK텔레콤 직원 단톡방인데 거기에 계속 5천 됐습니다. 1만 됐습니다. 2만 명 떡상했습니다. 이런 게 현황 보고를 해주시니까 너무 대단하다, 재밌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시작하시게 된 거고 어떻게 성장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회사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상관없나요? 어디 회사랑요? SKT. 그건 이미 가셨잖아요, 이제. 네, 상관없죠. 네. 그게, 저는 원래 SKT에서, 이제 임원이 되고 싶었어요. 팀장 임원이 코스를 밟고 싶었고, 그래서 T프론티어라는 그런 거에도 이제 활동하고 있었고. 네, 이 디프런티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기 임직원 중에 선발제로 뽑아서 그 분에게 좀 빛나는 성과를 내시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그거 하다가 그래야지 뭔가 국내 최초의 엔잡하는 임원 타이틀을 저는 갖고 싶었는데 이게 뭔가 정치적인 이슈로 뭔가 아니면은 다른 이슈로 이제 이용당하고 저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저는 배신감이 좀 되게 컸어요.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신뢰를 기반으로 저는 하거든요. 관계를 맺거든요. 뭐 누가 밥 먹자면 전 무조건 밥 먹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 그렇게 그럴 정도로 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걸 어긴 거죠. 리더가.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좀 정신적인 좀 충격이 왔었고 네,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안 되겠다. 이제 안 할래. 여기서 이제 그만할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퇴사 준비를 했었어요. 작년 12월 말부터.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몇 주 동안 몇천 개의 릴스를 보고 어떤 게 떡상한지 다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1에 만들었고 프로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난 이거 무조건 이거 키워서 나는 나간다. 그 생각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퇴사의 일념으로 한 거였었어요? 네. 아니, 그때 올 초에 인스타그램 진짜 열심히 하시고, 뉴스레터도 하셨었어요. 시도하셨었어요. 근데 그러시다가 제가 운영하는 코트에 오셔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셨었는데, 막, 이제 투지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분 하시는 게. 릴스도 막 연기도 하시고, 막 그 여러 편집도 엄청 하시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죠? 릴스 영상 찍을 때 그냥 하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상하게 책을 거꾸로 들기도 하고 막 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좀 후킹하려고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뭐 광고 같은 거 봐도 광고면 다들 안 보잖아요. 스킵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광고를 광고스럽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많이 연구했었고 예를 들어서 뭐 책 광고가 들어오면은 이거 책 보세요 하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넘기지. 그래서 책을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오늘 뭐 먹지? 그래서 냉장고 여는 거예요. 그 안에 카메라가 있겠죠? 오늘 뭐 먹지? 그래서 이거 먹어야겠다. 이 책을 꺼내는 거예요. 바보잖아요. 이 책을 먹겠다는 게 그런 식으로 약간 하니까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뭐 같이 먹을래? 그래서 이 책을 10명한테 줄게. 뭐 나랑 같이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먹는다는 그런 개념을 좀 도입해서 광고하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그것도 있고, 또 제가 되게 유익하게 봤던 건, 스크루지 님이 리드 마그넷을 엄청 잘 뿌리는 거예요. 리드 마그넷이란 건 뭐냐? PDF 무료 자료,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뿌리셨었어요. 네. 그걸로 그로스가 잘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떤 배경으로 그렇게 하셨었을까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자료를 그 캡션에 달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그냥 자료를 그냥 만들어 줘야겠다는 전 생각이 있었거든요. 뭐 제가 투자를 정말 잘한 것도 아니고 아직 뭐 부자의 대열에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수준이 어느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 요약해서 주면은 그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하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요약해서 전 주는 거죠. 어느 분들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상위 10%가 자산이 10억이에요. 그래서 꽤 많으신 분들한테 엄청 많은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인스타그램이 성장한 다음에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하는 그 시점이 오거든요. 이제 광고가 많이 저희가 들어오기도 하고 증권사에서 많이 연락도 오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 광고를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팔로워가 모이면 사람이 모이면은 저는 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나한테 이제 많이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뭐 강의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죠. 뭐 전자책을 써서 그걸 판매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프리미엄 자료를 유료로 이제 저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커뮤니티 구축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네, 내년에도 다시 할 거고, 올해 여름, 가을까지는 했었습니다. 네. 그 강의를 한다는 게 그때 뭐 얼마 전이었겠지만 SK텔레콤 다니고 네. 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승인을 받았죠. 작년. 네. 승인 받고 이제 그 활동을 한 겁니다. 단가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승인을 받았어요. 더 많이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네. 이게 산의 그 규정 때문에 그렇죠. 규정이 네, 있죠. 많이 받지는 못한. 네. 네. 뭐 여담이지만 지금은 이직을 하셨잖아요. 네, 그죠? 최근에 이직을 하셨습니다. 네. 이직을 뭐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 과정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이직할 생각이 없었고 휴직을 할 생각이었어요. 조심히 아시겠지만 알아요. 네. 제가 5월달에 건강검진하다가 목에 혹이 발견됐어요. 성대 쪽에.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원래는 되게 굵은 목소리였는데 성대를 마찰시키면 안 돼서 약간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목소리 지금 바꾼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네. 원래 이런 목소리 아니고 어떤 사람이 게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목소리가 갑자기. 네, 그래서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성대 때문에. 그래서 그 치료를 계속 받고 더 이상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저희 치료를 위해서 이제 3년 휴직을 냈는데, 그때 딱 이제 그 이직하는 대표님을 만나서 밥 먹다가 좋은 제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됐고 또 연봉도 올라가고, 네, 매우 좋은 조건, 그리고 모든 엔잡에 대한 보장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 제가 아는 대표님이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덕업일치 하게 된 거죠, 지금. 제가 좋아하는 것도 본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멋지네요. 네. 큰 기업이나 그런 새로 가시는 기업에서 다 크리에이터 활동을 어쨌든 인증해 준다는 그런 게 되게 좀 저는 격세지감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나요? 언제 이렇게 바뀌었나요? 그쵸, 이게 사실 이 대표님이 제가 이제 재테크 쪽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제 제가 가는 그 회사도 제가 많은 활동을 해줘야 이제 성장을 해나갈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표님도 그런 생각이시고, 그래서 제가 엔잡하는 게 서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더 충격이었던 거는 자꾸 언급해서 그런데 SK텔레콤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단 말입니까? 그 뭔가 승인받고 엔잡할 수 있는. 네네. 네, 그래서 자기 신고 제도라는 게 있어요, SKT에도. 네,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승인한 제도가 있습니다. 놀랍네요. 네. 저는 정말 그 트렌드 관련된 서적에서만 읽었는데 인플루언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실제로 그런 게 세상에 조금씩 적용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맞아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영향력은 높일 수가 있는데 그 영리 활동에 대해서는 약간 그만한 듯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팔로워라는 숫자 자체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습니다만 이제 금전적인 제약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는 할 수가 있는 시대인 책을 것 하나 같아요. 협찬받아도 신고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번거롭긴 하군요. 네, 맞아요. 좀 네. 그렇고, 그래서 금액에 대한 제한도 있는 거예요? 금액도 이제 너무 많이 받으면 이제 제재가 가해지죠. 네, 그래서 많이 못하고 근데 이제 퇴사를 했고, 저는 이제 날개 달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삐를 풀어서 이제 그동안 묵혀있던 네. 고삐 하나씩 네. 뽑아가면서 이제 그동안 김이랑 김치 자제력으로 날아가시는 거죠. 이제. 근데 뭐 이런 어떤 시대의 변화가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개인으로서 자기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 SKT는 아직은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뭐 다른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사실 퇴직을 한 것도 있어요. 첫 번째 사유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의 자유라는 게 있다고 저는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근무 외에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왜 제재를 가야 되지? 내가 왜 이 사람들의 감시 대상에 있어야 되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내 그냥 사생활인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어서 저는 나오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업적 고민도 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디자이너다 보니까 네. 좀 더 역량을 펼치고 싶었는데 원하는 일만 딱 해야 되는 그게 계속 별로
저한테는 별로였었어요. 성장하지 않는다. 네. 그게 너무 강했었어가지고 스타트업에서 저도 이제 어쨌든 사이드 잡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지 않았고 퇴사 각오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기가 더 맞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게 됐고 그냥 아예 그냥 퇴사를 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저도 스크루지님과 동일하게 네. 한 가지 직업으로는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요즘 같은 시대는 확실히 그게 있어요. 내가 직업을 한 가지만 갖고 있다? 네. 직장에서 한 가지만 갖고 있다? 네. 그것도 리스크라고 위험한. 요즘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엔잡을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하는 시대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엔잡 인구가 500만이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 통계가. 네. 다 모르는 형태로 하고는 있지만요. 네. 그런데 그 트렌드를 되게 잘 타고 가시는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정말 축하할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좀 지금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지금 뭐 재테크 커뮤니티도 하시고 그 지금 이직한 회사에서도 팀장으로 또 일을 하시는 걸로 네. 일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병행을 하고 계실 예정이세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팀장으로 가다 보니까 네. 좀 더 회사 업무를 좀 많이 늘릴 생각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뭐 야근은 기본인 거고 주말도 출근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게 맞다고 보고 있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저는 노력을 많이 할 생각이고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거고 제가 좋아하는 서비스인 거고 그래서 그게 그러겠다. 진짜. 네,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엔잡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진짜 제가.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회사의 성장을 일단은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 이제 제 커뮤니티와 플랫폼을 키워나가는 거에 일단 주력을 할 거고 내년에는 인스타 한 10만 명 목표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커뮤니티도 유료 멤버십을 한 500명 정도 모아서 재테크 콘서트 같은 거를 열어서 한 200~300명 초대하고 같이 네트워킹하고 서로 미니 강연을 인플루언서 분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진짜 덕업일치네요. 근데 다 이제 포함하면은 금융이라는 카테고리에 좀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쵸. 퀀터스 이름 밝혀도 되나요? 네. 아, 네. 회사 퀀터스는 무엇을 하는 회사고, 네. 앞으로 뭐, 거기서 뭐, 어떤 식으로 회사가 좀 더 일이 좀 전개가 될 것 같으세요? 퀀터스는 이제 퀀트 투자를 이제 하려면 백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네. 과거 주식 데이터로 백테스트 해야 되는데 그 백테스트 플랫폼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금융에 대해서, 그, 백테스트 자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첨언을 드릴 수 예를 있을까요? 들어서 네. 뭐 PER, PBR, ROE 이런 건 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내가 PBR과 PER, ROE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재무제표 이런 지표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지표들 조합해서 이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기업에 투자하는 그 전략 하나 만들어요. 그럼 이 전략이 과연 과거에 잘 먹혔을까? 아니면 계속 하락했을까? 수익률이 그런 걸 이제 과거 주식 데이터로 백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네. 검증을 하는 거군요. 과거 네, 걸로 그때 뭐 검증인 거죠. 네. 네.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계속 내려가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괜찮은 전략들을 만드는 건데, 사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S&P 500도 연평균 8%에서 10%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과거의 그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지만 확률이 높은 것에 베팅하는 게 저는 투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확률이 높은 것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대로 접근하는 퀀트 전략 좀 궁금한데 약간 돈내지만 내 전략을 세우고 과거를 검증하는 거 말고 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괜찮은 전략을 도출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게 퀀트. 그게 퀀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전략은 내가 머릿속으로 설계한 다음에 네. 그것을 과거의 데이터로 검증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비슷한데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하는 거라고 그냥 보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조합이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조합이 엄청나게 많은 전략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조합이 몇 개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60%, 채권 40%.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주식 80%, 채권 20%. 이렇게 해서 서로 그 자산이 상반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내려가고, 채권이 오르면 주식이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듯한 느낌으로 가는 형태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완전 상관없는 그런 자산을 더 부어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좀 더 퍼센테이지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내 나이에 따라서 혹은 내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분을
스스로 설정하고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또 도와주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일반인이 과거의 주식 데이터를 구하기도 힘들어요. 네. 그걸 또 백테스트 하려면 파이썬을 막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제공하는 거죠. 거기에 그 주식 유튜버로 유명하신 강왕국 님이 또 관계자로 계신다고? 투자자? 초기 네. 투자자이십니다.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자주 뵐 것 같아요. 네. 자주 뵙겠네요, 이제. 네, 자주 친구 하시겠네. 원래도 친해서 아, 그래요? 홍규형 친해갖고 이제 네. 저희 커뮤니티에도 이제 엊그저께 강의 한번 해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네, 네. 엔잡을 되게 그냥 즐기면서 했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덕업일치까지 간 되게 네. 좋은 스토리였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이제 엔잡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네. 그렇게 사실 보기보다는 내가 더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약간 네. 좀 그렇게 대부분 엔잡을 좀 바라보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엔잡을 고민하시는 직장인들에게 먼저 좀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좀 조언의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엔잡을 이제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지라는 걸 다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작 아예 못해요. 뭐부터 하지를 계속 1년째, 2년째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블로그가 저는 첫 번째 가장 난이도가 낮은 엔잡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블로그도 결국에는 꾸준히 써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꾸준히 써고 방문자 수가 늘어나야지 돈이 되는 건데 그거를 다들 3개월을 못 버텨요. 네, 3개월 못 버텨서 그래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처방이 주말에 저는 블로그를 일주일치 다 써놓거든요. 퇴근하고 오늘 글 쓰고 자야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야근하고 회식 있고 그러면 그날 글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10년째 블로그를 계속 꾸준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주말에 꼭 미리 써놔라. 한 2개라도. 그렇게 해서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약 게시를 하는 건가요? 예약 게시를 하면은 저품질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발행만 수동을 해야 됩니다. 아, 발행만. 버퍼 쓰면 안 되겠다. 원래 날 때부터 그러셨나요? 아, 그게 어떻게 되죠? 저는 주말에 쓰라는 말 똑같이 들리는데요. 저희 전업인데도 일주일에 안 쓰는데 야근하면 못 쓰지 않냐? 주말에 써라. 응? 주말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지?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엔 엔잡으로 이제 살아갈 거라면 주말은 못 쉬는 거예요. 와, 현실적이다. 주말은 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생활에 만족하면 그냥 굳이 엔잡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않으면 네가 바뀌어라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해야지 수익도 따라오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가족과의 시간은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제 와이프와 강아지랑 네, 시간을 보내죠. 와, 그럼 진짜 M잡을 하시면서 가족과의 시간도 하나 이제 하루를 또 빼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산책을 간다든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든지, 이제 애견 카페나 애견 펜션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는 못 써요 가족분들한테는. 네. 분산의 신이었다. 그 그니까. 직업도 삶도 투자도 그냥 절제의 신인 것 같고 약간 소아 악파의 헌신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것을 계속 지속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네.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일을 다 관리하는 것도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지속을 할 수 있는 이게 걸까요? 제가 엔잡을 많게는 막 8개까지도 병행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8개가 다 똑같은 시간 리소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를 세팅해 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돌아가는 때가 시기가 있어요. 얘가 알아서 돌아가면 저는 또 다른 걸 늘립니다. 또 늘리고 얘도 돌아가면은 또 다른 걸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서 8개를 늘리는 것이 8개를 한 번에 다 해서 초기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자동으로 돌아가나요? 뭐 예를 들어 강의를 만들면은 강의에 들어가는 그 제작 시간이 꽤 많이 걸리잖아요. 강의 하나 만들고 얘가 이제 수익을 벌어다 줘요. 그리고 저는 그냥 댓글만 달아주는 되는 그런 리소스가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많은 리소스 다시 또 남잖아요. 그때 또 다른 걸 또 만들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여러 개 늘리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더 이상 컨텐츠가 안 팔려. 그러면 또 다른 강의 또 이제 새로 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한테 한 달에 여러 번의 월급이 들어올 수 있게 저는 하고 있죠. 엔잡을 통해서. 약간 붕어빵 타이쿤 말하듯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게 뒤집고 이렇게 해야 돼. 네.
강의라는 것을 계속 새로 만들어야 되는 숙명이 원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재테크라는 게 결국에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안 좋았다. 지금 또 이게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계속 바뀌고 있고 저는 계속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재테크도 투자도 뭐 2-3시간씩 계속 공부하고 신문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인사이트가 좀 예전보다는 늘어나잖아요. 그럼 예전에 계속 그 인사이트로 전자책을 만약 썼으면은 그건 이제 제 수준에서 굉장히 못 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 지금의 이제 높은 수준으로 다시 한번 또 쓰는 거죠, 책을. 그럼 또 이거에 또 수요가 또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판매를 하는 겁니다. 제 신으로. 변화하듯이 계속 네. 계속 새로 판매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 90년대 책 안 읽잖아요. 네. 그때 발행된 책. 어, 네, 똑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어느 정도 팔리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그 세팅을 해 놓다가, 이제 이것이 떨어지면은 다시 하나 또 만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계신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본인만의 어떤 그 동기부여, 이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이것도 대체, 그거를 어떻게 저렇게 계속 할 수가 있을까? 부자가 되고자 하는 네. 열망인 것인가? 아니면, 네. 뭘까요? 어떤 에너지로 나는 이걸 가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책임감이 좀 저는 남들보다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그런 건 있고 그리고 저는 뭐라고 할까? 좀 제가 못하는 게 싫어요. 뭐 하나 시작했는데 성과를 못 내고 그만두는 걸 굉장히 저는 싫어합니다. 제 자신을.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는 게 나는 성공할 거야. 성공할 때까지 이걸 할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을 어느 정도 제가 만족하는 수준까지 만들어 놓고 저는 그만두거든요. 그게 아니면 저는 계속해요. 제가 싫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게. 그렇군요. 지금 하고 계시는 커뮤니티 사업을 또 새로 시작하셨어요, 최근에. 네.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고, 어떻게 또 키워나가고 싶은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원래는 저는 재테크 쪽으로 카페와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계속 플랫폼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플랫폼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 네이버 카페가요? 네, 사실 네이버 카페 저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냥 정보 여행 갈 때 여행가 뭐 하와이 간다고 하면 하와이 여행 카페를 검색하고 거기서 정보 얻고 그냥 더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안 들어가는 플랫폼을 왜 내 팔로워와 그 카페 회원들을 들어오게 해야 될까? 그게 좀 의문이 들었어요. 카페 회원을 11,000명까지 늘렸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그런 자괴감이 들어갔고 플랫폼을 바꿔야겠다는 저는 생각 들었고 그게 저는 슬랙이 굉장히 좋은 툴이라 생각했고 마침 또 조시님도 슬랙으로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슬랙을 해도 괜찮겠다 해서 이거를 제가 갖고 있던 컨텐츠와 강의 방식들을 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슬랙 커뮤니티로. 어떻게 키워가고 계세요? 지금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요. 네, 이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열흘 정도 됐는데 제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완전 특정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공동대표로 한 분이 더 계시고 이제 멘토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 소모임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특강 하시는 분은 제가 친했던 인플루언서 분들, 재테크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부탁드려서 강의를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월 1회씩 이제 오프라인 또 모이거든요. 회원들과. 그런 식으로 좀 더 이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길을 가시는 거예요. 네, 힘들지만 일단 제가 거의 커뮤니티 운영도 제가 7년 했거든요. 2017년부터 이제 운동 커뮤니티를 운영했었고 거기도 한 100몇 명 있었고 그래서 커뮤니티 운영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한테 많이 배우고 성장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전반적인 질문들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나 앞으로의 미래의 그림, 나는 뭐 얼마까지 벌고 싶고,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같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이게 현실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50살까지 100억을 찍어보는 게 일단 제 목표예요. 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목표는 항상 높게 잡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억 일단 찍어보고 싶은데 근데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막 미친듯이 돈만 쫓진 않을 거예요.
제가 기부단체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단체 운영한 지도 이제 한 5년 정도 됐고, 이제. 맞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봉사활동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죠? 봉사라기보다는 저는 기부를 하고 있어서. 기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월급의 끝전을 모으는 기부단체를 제가 만들었어요. 원래 SKT에서도 끝전 모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참가를 하다가 제가 이걸 전달하지 않으니까 뭔가 뿌듯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그 단체를 만들었고. 어떻게요?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제 페이스북 통해서 이제 모집을 했고, 그때 좀 운동 블로그로 활동하고 있어 운동 같이 했던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그래서 지금 95명 정도 계시거든요, 지금 회원분들이. 그래서 매달 월급날 본인의 1,000원 단위 끝전을 이체를 합니다. 이체를 하고, 저는 상반기에는 대한사회복지에 이제 기부를 하고, 작년에 이제 여성분들을 위한 생리대 기부를 했고, 올해는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서 기부를 했고, 고정적으로 겨울에는 연탄 봉사를 합니다. 연탄 몇 장을 사서, 맞아요. 네. 그걸 이제 연탄은행 측과 같이 제휴해서 저희는 그쪽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목표는, 지금은 이제 반기 단위로 기부를 하고 있는데, 모금액이 점점 커지면은 분기 단위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거를 일단 계속 늘려나가는 게 제 목표기도 해요. 네, 그래서 혼자 돈 버는 것도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혼자 돈 벌기보다는 같이 이제 주위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자산을 늘려서 기부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부자도 되면서 사회적 영향력도 키우고 더 좋은 세상도 만들고 싶다. 뭐 그런 네. 형태인 건가요? 네.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제가 다른 운영자들과 같이 와인 파티를 열었고 50명의 참가자분들이 와주셨고 거기서 운영비가 한 6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부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운영자분들과 뜻이 맞아서 이제 강동 암사재활원에 이제 간식 피자랑 뭐 샤인머스켓이랑 이런 것들을 사서 60만 원치 물품 기부를 하고 왔는데, 가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느껴요. 네, 막 3교대로 이제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셔서 몇십 명의 직원분들이 계시고, 한 달에 식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막 최근에 안 좋은 가정 사건들이 많이 터졌었는데, 내가 지금 처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받고 오기도 하고, 더 많이 이제 사람들 모아서 기부금을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가서 그거를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확실히 더 와닿고 이걸 더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드는 거였군요.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냥 저희는 기부금을 전달하고 업체에 그냥 업체라기보다는 그냥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애기들이 생활하는 거는 보지 못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접촉도 안 되고 해서. 근데 이제 직접 보고 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정말 멋진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좀 반대로 또 숙연해지기도 할 것 같고요. 같이 합류해주세요. 네, 저도 얼마든지 같이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이야기 나누시죠. 네,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스크루지님의 이야기와 전체적인 인터뷰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마지막 코너가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는 나 혼자 부자의 고민 해결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세 패널이 스크루지님만의 어떤 고민거리를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뭐 조언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는 그런 형태예요.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 뭐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지 각자 의견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팀장이라는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그 팀장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은 전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전 팀원으로만 있었고, 이제 혼자 이제 1인 크리에이터로 했었지, 뭔가 누군가를 막 이끌어서 업무를 할당하고 이런 거를 뭐 BP사분들과는 많이 했지만, 이제 실제로 내 팀원과는 안 해본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일단 첫 번째 고민입니다. 네. 저는 스타트업 조직에서 팀장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팀 잘 못하는 게, 저희 팀 멤버가, 팀원이, 저를 HR에 찔렀어요. 뭔가, 너무 하시하게 몰아붙인다고. 너무
왜 그러냐. 저는 그래서 지적을 받으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리더십을 키워왔는데, 저는 근데 뭔가 이 사람이 커밋먼트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을 잘 하는 게 저도 이제 제일 팀장으로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그룹이 있고 능력을 보여주는 그룹이 있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실무 능력이 저의 강점이지 막 사람을 믿어주고 진심으로 케어해주고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내 실무 능력에 대한 것만 막 이렇게 있고 기대치만 높아진 상태에서 이것을 잘 배울 수 있게 가르치기보다는 내 기준에서 했다라고 내가 뺏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못했는데요. 요즘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저의 스타일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저는 이제 보상을 좀 차라리 더, 그러니까 나의 스타일을 바꾸기 어려우면 좀 보상을 많이 해주자. 그래서 뭐 그게 매일 뭐 밥을 사주는 것도 뭐 실천할 수 있는 보상이고, 아니면 뭐 저는 지금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연봉을 좀 많이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심으로 우리 조직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좀 노력하는 거 정도를 좀 실험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 저도 이제 리더십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능력을 끌어낼 수 있게 헌신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장치를 만드시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되게 어렵고 저도 잘 못하고 안 해봤는데 그 채용도 혹시 하시나요? 채용을 직접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로 팀원을 제가 꾸렸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는 그러면 큰 문제가 좀 적어질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나랑 팀원과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고 팀원 간의 이슈가 생길 경우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으로 내가 애초에 꾸렸으면 사실 그 문제는 거의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고객들 고르듯이 내 팀원들 골랐으니까 네. 일단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라는 조언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한지 비전이 필요한지, 그건 뭐 조직마다 다르긴 하지만 개인 간에도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진단하듯이 그렇게 주는 리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되게 최고의 리더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저는 뭐 여러 리더들도 겪고 저도 지금 직원 있긴 한데 꾸준히 하려고 하는 거는 원오원입니다. 원오원.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 회의 같은 거 말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이날에 1시간은 무조건 너와 나의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서 너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고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야. 내 머릿속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니?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얼라인먼트가 계속 되어 있어야 네. 팀원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금방 캐치를 하고 일이 빠릿빠릿하게 돌아간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주간 회의도 그렇고 아니면 데일리 스크럼 같은 것들도 저는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투두를 저희가 팀원이랑 공유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희 하루에 할 일이 아침에 있으면은 그 투두 리스트들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써요. 알림이 와요. 이거 쓰라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 매니저님도 쓰고 저 개발자님도 있는데 그것도 써요. 그러면 그거를 서로 딱 보고 오늘 할 일은 이거였구나 라는 거를 딱 보고 이제 어떤 걸 수행했고 안 했고를 그런 거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요. 저희 리모트 팀이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한 달에 한 번은 1시간은 이제 저랑 따로 얘기를 하자. 저도 사실 초보 사장이라서 제가 겪는 어떤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다 나도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리더니까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내가 현재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는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얘기나 이런 건 안 하지만 나는 이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어. 네. 이렇게 생각이 지나가고 있어 라는 네. 것을 따로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미국의 어떤 카드 회사 대표인데 그 사람은 네. 직원이 300명 정도 될 때 그냥 그 모든 직원의 1년의 위시리스트를 안 다음에 전부 다 이뤄주는 게 그 사람 일이래요. 다른 걸 하지 않는데요. 오, 좋은 네. 말이다. 네. 오. 1년에 300개 소원 들어주기가 이 사람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권위인 것 같아요. 권위와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나.
예, 그거에 좀 되게 집중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근데 300명 소원 들어주면은 저는 뭔가 약간 뭐야 이 사람 뭐야 능력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그 사람에게 부여하니까 제가 어쨌든 그 권위를 가지는 사람이랑 조직에서 따르는 사람의 그 속성을 잘 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권위가 생기나 이거를 좀 연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냥 저는 요즘에 그냥 시대가 조금, 좀 가혹하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 생각이 더 났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괜찮다라고 좀 안전한 뭐 울타리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저는 사실 주실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괜찮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회사 어렵다 푸념하지 말아요. 너무 힘들다. 권위가 안 생기겠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말하다 보니까 혼자 네. 깨달아. 그래서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사이트도 있고. 그거 되게 많이 하는. 네. 뭐 할 수도 있죠. 예. 거기에 또 맞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네, 같이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좀 문제가 해결이 되셨나요? 네, 맞아요. 괜찮은 포인트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네. 좀 잘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추가로 또 다른 고민 있으신가요? 아까 첫 번째라고 네, 두 말씀하셔가지고요. 번째는 저는 이제 해보지 못하는 게 저는 계속 엔잡러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세 분은 1인 창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나와서 그 1인 창업가의 삶이 어떤지가 저는 궁금하고 어떻게 앞으로의 그 비전을 보고 내가 업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를 완전 많이 고민하는 거 있어요. 또 일본 빠따로 말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냥 운 좋게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시대가 약간 그 AI 이런 쪽을 가면서 특별히 내가 엄청난 전문가가 사실 아닌데 약간 먼저 가서 있었어가지고 이제 전문가라고 타이틀을 받아서 어쨌든 1인 기업 운영할 정도가 됐는데 이제 시장이 격화되고 경쟁자도 많아지고 기술 발전도 빠르니까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1인 기업을 들어왔는데 저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지위가 좀 위협을 받는 상황이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도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지금 마인드는 어쨌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자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편인데 어떤 분은 지금까지 쌓은 뭐 오디언스나 뭐 팔로워나 영향력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 엔터테이너 성향 쪽으로 가서 조금 더 많은 팔로워를 모으고 그냥 나라고 하는 브랜드를 믿고 따라와서 이제 계속 수익을 유지하는 그룹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 오디언스를 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뭐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나를 따르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사업가로 가는 경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경로 중에서 뭐가 맞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지금 저는 일단 전문가 경로 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1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막 나 1인 기업 해야지 나 크리에이터 해야지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어떤 운이 좋거나 뭐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딱 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 비즈니스를 한 1, 2년 지속하고 나면은 그럼 내가 어쨌든 이 시장에서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로 가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고 제가 한 보건대는 그 세 가지 경로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되게 비슷한데 저는 사실 혼자서 일을 하려면 시장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AI라는 시장을 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부터 시작점이 너무 달라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게 일단 먼저였는데 네. 저도 병주님이랑 되게 비슷한 고민이 뭐냐면 이게 전 지식의 가치는 점점 낮아질 거라는 거에 되게 확신을 갖고 있는데 언제까지 빠른 어떤 속도로 낮아질지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성 쌓기 위해서 계속 나가긴 하지만 그게 언젠가는 전혀 이제 내 가치가 없어질 거라는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매력이라는 자본, 좀 약간 무형화되어 있는 자본이긴 한데 그것 말고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본 가치가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스를 만드는 방향이 아주 커다랗게 하나가 있고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공감을 했던 게 그냥 사람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 거? 거기는 아주 커다란 인생의 방향이라고 보고 그냥 1인 기업은 시장을 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스크루지님이
퇴사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사를 하고 진짜 1인 창업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직장인으로서 엔잡을 계속 유지하시려고 하는 그 성향 자체가 너무 이해가 가요. 저도 그런 사입이니까. 사실 저는 누누이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배당이라는 그 약간의 베이스 인컴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이제 뉴스레터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사업이 하나가 있고, 저는 디자인을 또 오래 또 했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뭐 게임 에이전시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저도 엔잡러라서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정규직이니 아니니의 차이인 것도 있어요. 고용보험 있냐 없냐.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1인 창업을,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좀 더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세금적으로. 그냥 부가세, 종소세, 뭐, 너무 많은 걸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좀 더 그 현실적으로는 불리해요. 직장인보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거죠. 그냥 자아 실현과 비슷한 거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스크루지님의 성향상 그 중에 하나를 떼고 아니면은 갑자기 그 근간이 흔들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불안해서 오히려 일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최근에 한 3개월간은 그 디자인 에이전시를 잠깐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에만 집중을 해봤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키워보고 그 컨퍼런스도 막 열고 막 별짓을 다 해보고는 있는데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왜냐하면 돈은 뭐 벌리고 있고 한데 네. 계속 내가 이 일만 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일 온리 이 하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을 때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뭔가 이 감정의 곡선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한 창업에 올인을 해서 몰빵을 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큰 스케일업을 고려하고 하셔야지, 저와 같이 그렇게까지는 할 생각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잡을 잘 유지하는 거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직장인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그 외에 다른 시간을 했을 때는 더 오히려 더 즐겁고 더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더 하기 싫으니까 상대적으로 재밌어요. 분명히 재밌었는데. 맞아. 이제 약간 저 그런 신경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길은 엄청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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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나 혼자 고민 상담소가 아니라 나온부 푸념 상담소.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스크루지님의 이런 다양한 면모들을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재테크는 스크루지님과 함께 또 31화였죠? 31화를 또 찍어봤고요. 이제 재테크는 스크루지님의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앞으로의 행보도 정말 기대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 혼자 부자 촬영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